안녕하십니까? 신경과학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 지도 이제 벌써 9주가 지나고 10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뇌신경에 대한 간략한 핵의 위치와 구조를 설명했는데요. 몇 주 동안 이제 몇 강 동안 10주 1강 시작하는 오늘부터 뇌신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뇌신경의 개요 시작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뇌신경에 대한 외형에 대한 부분과 또 뇌신경이 지나다니는 통로 그리고 뇌신경의 구성에 대한 성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은 뇌를 이제 밑에서 본 그림인데요. 뇌신경 등만 이렇게 칼라로 예쁘게 한번 색칠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신경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경은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현된 이렇게 벌브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올팩토리 벌브라고 하는데요. 더듬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1번 신경입니다. 1번 신경은 후각신경인데요. 이렇게 더듬이처럼 나온 이 부분에 바로 밑에 바로 뭐가 있냐면 코 안, 비강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신경은 원래는 여기 눈이 이렇게 있고요. 안구가 있고 눈에서 신경이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와 있는데 여기 부분을 잘라놨죠. 그래서 잘라놓은 다음에 여기에 십자처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신경이 교차하거나 교차하지 않거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2번 신경, 2번 신경은 시각신경인데요. 눈으로부터 온 신경의 정보가 뒤에 있는 뒤통수역까지 도달하게 하는 신경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신경과 2번 신경은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특징도 쉽고요. 냄새하고 시각, 보는 시각이니까 후각과 시각 외우기도 좋고 생김새도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11자로 되어 있는 후각신경과 X자로 되어 있는 2번 시각신경. 자, 나머지 것들은 좀 특징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3번 신경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 전에 여기 브레인스템의 구조를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밑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뭡니까? 메듈라죠. 메듈라. 배불뛰기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이렇게 넓은 부위는 뭐였냐면 폰스, 다리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뇌인데요. 양쪽으로 가고 있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미드브레인의 세레브랄 피덩클이었어요. 대뇌 다리였습니다. 양쪽에 있는 대뇌 다리 사이에가 대뇌 다리 사이 오목이었어요. 그래서 인터피덩클라 포사였는데요. 이렇게 자, 여기가 맴밀라리 바디고요. 맴밀라리 바디고 여기가 폰스입니다. 자, 양쪽의 피덩클이 이렇게 양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미드브레인 공부할 때 했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온폭 파여져 있는 곳, 바로 이곳이죠. 이곳으로 3번 신경이 나온다는 거죠. 인터피덩클라 포사에서 나온다는 게 3번 신경의 특징입니다. 자, 4번 신경은 실제로 뇌에서 보면 아주 가늘어요. 거의 실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잘 찾아야 되는데 눈을 움직이는 근육 하나를 위한 신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일하게 요 사이에서 나오면서 뒤에서 나오는 신경입니다. 브레인스템 뒤에서 나와서 돌아서 나온다는 거죠. 자, 브레인스템이 이렇게 있다면 보통 신경들은 다 이쪽으로 오리진 하는 거죠. 여기가 안테리어고 여기가 포스테리어라면요. 4번 신경은 뒤에서 나와서 이렇게 삑 빼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부분이 히포캄팔 자이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로 해마이랑입니다. 해마이랑 사이와 이 사이에 있는 폰스 사이에 있는 부분으로 나오게 되는 게 4번 신경입니다. 도르래 신경이고요. 자, 어마무시하게 큰 신경이 있죠. 이렇게 매우 굵은 신경, 눈에 확 들어온 신경, 5번 신경입니다. 5번 신경은 세 가닥으로 나눠진다고 해서 3차 신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5번 신경에 모터 nerve가 이렇게 가는 것이 따라오고요. 이 모터는 씹는 기능, 씹기의 저작근,
씹는 기능을 사용하고도 합니다. 자, 6번 신경은 메둘라와 폰스 사이에 있는 정션에서 나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신경은 가늘죠. 왜냐하면 이것도 근육 하나를 위한 신경입니다. 갓돌림 신경이고요. 자, 7번하고 8번 이렇게 제가 나눠서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실제로는 거의 붙어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7번하고 8번 신경은 같은 구멍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로를 7번 신경하고 8번 신경입니다. 8번. 자,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하고 11번 한꺼번에 할게요. 9번, 10번, 11번. 실제로는 가는 가닥처럼 돼 있어서 잘 펴서 봐야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 세 개도 하나의 구멍으로 나오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피라미드와 올리브 사이. 자, 피라미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올리브는 이렇게 생겼는데 피라미드와 올리브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 바로 12번 신경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경은 후각신경, olfactory nerve. 당연히 냄새를 맡는 거와 관련이 있겠죠. 더듬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신경은 시각신경입니다. optic nerve라고 하고요. 시신경 교차를 볼 수 있다. 유두체의 위쪽에 있다. 십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바로 유두체가 있습니다. 자, 3번, 4번, 6번은 안구를 움직이는 신경이에요. 3번, 4번, 6번. 그래서 눈하고 관련된 이름인데요. oculomotor nerve는 MB와 폰스 사이에 있다라고 했는데 인터피던큘라 포사에서 나온다. 피던큘라 포사. 피던클 사이에 있는 포사에서 나온다는 게 3번의 특징입니다. 자, 4번은 도르래 신경이에요. 트로클레아 너브. 폰스와 히포캄팔 자이러스 사이에서 나오고 유일하게 뒤에서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5번인데 트라이제미나 3번 아닙니다. 5번이에요. 3차 신경은 세 가닥으로 나눠져 있다고 설명했고요. 가장 굵은 신경이라 눈에 띈다는 거죠. 자, 6번 신경은 갓돌림 신경입니다. abducens nerve인데요. abducens nerve. 폰스와 메듈라 사이에서 나온 폰스와 메듈라 정션에서 나온다. absence, abduction, 눈을 가 쪽으로 돌려주는 신경이다라는 것이죠. 7번 신경은 facial nerve입니다. facial, 얼굴 신경. 예전에는 안면 신경이라고 했는데요. 7번과 8번이 함께 있는다는 게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8번 신경은 속기 신경인데요. 베스티뷸러 코클리아,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베스티뷸러 nerve와 코클리아 nerve가 함께 있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신경은 같이 있어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9번 신경, 켜인드, 그로스파렌지얼 너브, 미주신경, 베이거스 너브, 액세서리 너브도 역시 같이 있습니다. 왜 같이 있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혐의신경은 하이포글로살 너브, 올리브와 피라미드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뇌신경이 사용하는 통로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통로라는 게 무엇이냐? 자, 먼저 브레인을 잠깐 그리면 브레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스컬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스컬을 반을 잘라서 밑에를 보면 스컬이 이렇게 생겼겠죠. 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치아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움푹 파여진 분이 1단계, 2단계, 3단계. 자, 1단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가 바로 이 부분이고요. 3단계가 이 부분이에요. 자, 3단계는 뭐가 들어갈 자리냐면 손해가 들어갈 자리고요. 2단계는 템포랄 로브 부분이 들어갈 자리고요. 1단계는 프론탈 로브 부분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래서 뇌는 이런 대각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대각선을
가지고 밑으로 갈수록 점점점 깊은 우묵이 필요합니다. 안테리어, 미들, 포스테리어 우묵이 있다는 거죠. 우묵, 파여져 있는 우묵, 포사가 있다는 거죠. 자, 1번 신경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신경은 자, 그래 통로가 왜 필요하냐 그랬죠, 제가. 1번 신경이 나와요. 그럼 반드시 이쪽으로 나가려면은 뭘 통과해야 됩니까? 스컬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들이 다 이쪽으로 나오려면 스컬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 통과하려면 통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1번 신경은 이렇게 벌브가 나와 있다고 했죠. 그 벌브 바로 밑에, 이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겁니다. 이렇게 뇌를 잘라서 뚜껑을 열고 그 다음 뇌를 꺼내고 위를 쳐다본 거예요. 크리브리폼 어떤 형태냐? 크리브리 형태다. 크리브리 형태의 판이다. 벌집판이라고 합니다. 벌집 모양의 생긴 판. 자, 여기 보면 작은 구멍들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이 구멍으로 신경들이 내려가면 이 바로 밑에가 코입니다. 코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멍을 내려가는데 이것을 벌집체판이라고 합니다. 벌집체판. 자, 1번 신경은 크리브리폼 플레이트로 내려간다. 자, 2번 신경은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고 이렇게 신경이 나중에 붙을 겁니다. 제가 다른 것도 그려야 되니까 대략 이렇게.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고 했냐면 여기 또 이렇게 파여진 그 그릇 같은 곳에는 뇌하수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뇌신경에 있는 시각신경 교차 밑에 뇌하수체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어쨌든 이 구멍을 통해서 가는데 이 구멍은 옵틱 캐널입니다. 옵틱 캐널, 옵틱 너브가 다 있는 캐널, 옵틱 캐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슈페리어 올비탈 피셔라고 했어요. 얘는 캐널이라고 했는데 올비탈이라는 말, 옵틱이라는 말 다 눈을 뜻하는 말이죠. 눈에 있는 찢어진 것 같은 틈새 위에 있는 눈에 찢어진 것 같은 틈새. 자,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말했는데 찢어진 것 같다는 게 뭐냐면요. 자, 앞에서 스컬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이제 해골바가지 그릴 때 이렇게 그리시죠? 근데 실제로 보면 코 부분은 비어 있고요. 여기 이제 치아 있는 부분 대충 그리겠습니다. 눈을 자세히 보면 스컬 안쪽에 이렇게 눈이 찢어져 있는 것처럼 파여져 있는 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슈페리어 위쪽에 있다 올비탈 피셔입니다. 피셔가 캐널은 동그란 거 하나니까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틈이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긴 틈새로 3번 신경, 4번 신경, 6번 신경 다 무슨 신경입니까? 눈의 움직임을 담당한 신경이 3, 4, 6이 있고요. 5번 신경은 3개라 했어요. 트라이제미널이니까 3개. 5번의 첫 번째 신경은 옵탈믹 nerve인데 3, 4, 6이 눈의 움직임을 담당한다면 눈의 움직임 5번 신경은 눈 주변에 있는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에요. 자, 5-2 맥실라리 5-3 맨디블 이렇게 신경이 일로 하나 여기. 자, 근데 포라멘 로돈텀이라고 했고 포라멘 오발레라고 했어요. 오발레라는 거는 타원 모양의 로돈텀은 원형 모양의 우리나라 말로 원형 구멍, 타원 구멍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2번, 5-3번이 이 구멍을 통해서 내려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신경 여기 있고요. 7번하고 8번은 인터널, 익스터널도 있다는 거죠. 인터널 아코스틱, 소리하고 관계된 거요. 귀하고 관계된 거요. 미아터스는 도라는 건 길인데 구멍이 파여져 있는 게 이렇게 길게 나 있는 걸 우리가 미아터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인터널 미아터스가 있다는 거 보니까 익스터널 미아터스도 있어요. 익스터널 아코스틱 미아터스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귓구멍입니다. 귓구멍.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너 이어, 귀 안에 있고 이 바깥에 귀가 있어요. 여기가 안쪽이 이제 뇌신경이 있는 부분이에요. 구멍의 길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너 이어, 이 얘기는 뭐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귀 안에 있는 귓구멍, 고막을 통해서 이너 이어까지 도달하는 이곳의 길이 익스터널 아코스틱 미아터스라면 이 시각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뇌로 전달하는 스컬을 통과하는 이 길이 바로 인터널 아코스틱 미아터스인데 7번 신경과 8번 신경이 같은 길을 씁니다. 같은 길을 쓰면 7번 신경은 얼굴의 안면의 근육을 사용하는 거고요. 8번 신경은 청각하고 평형감각이에요. 청각하고 평형감각은 당연히 여기 있으니까 맞는데 7번 신경은 왜 이 길을 쓰느냐? 이 길로 들어가서 이 8번에 있는 이 코클리어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나가서 다른 구멍으로 나갑니다. 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 수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구멍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도 같은 구멍을 쓴다 그랬어요. 이 부분이 주귤라 포라멘이라는 주귤라 포라멘 구멍을 통해서 9번, 10번, 11번이 같이 갑니다. 9번, 10번, 11번은 거의 기능이 같아요. 같은 겹치는 기능이 많아서 이걸 통해서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그만 구멍이 있습니다. 하이포글로살 캐널. 얘도 캐널, 얘도 캐널. 얘도 옵틱 너브를 위한 캐널, 얘는 하이포글로살 너브를 위한 12번 신경을 위한 캐널이 따로 있습니다. 자,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큰 구멍, 얘는 뭘까요? 큰 구멍이죠.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는. 영어로는 포라멘 마그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스파이널 코드가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 통로를 다 했고요. 운동신경하고 감각신경. 대체적으로 신경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있듯이 뇌신경도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라는 거는 그 신경의 방향을 말하는 거죠. 자, 뇌에서 출발해서 스파이널 코드로 내려가는 건 모터고요. 올라가는 건 센서리란 말이에요. 얘는 어퍼런트고 얘는 어퍼런트고 얘는 이퍼런트란 말이죠. 방향을 말하고 있어요. 뉴런의 방향을. 그런데 크레니얼 너브는 뇌와 뇌줄기에서 나오지만 그 안에는 방향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1번, 2번, 8번은 전부 센서리만 갖고 있어서 순수 감각신경. 전부 뇌를 향하는 방향인 반면 3, 4, 6, 11, 12는 뇌에서 출발해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인데 5, 7, 9, 10은 양쪽 방향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센서리 모터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오감각을 생각해 보세요. 오감. 그 중에서 시각, 후각, 청각, 뭐 남았습니까? 일반 감각 빼고 나면 미각이 남았죠. 미각은 이 안에 들어있어요. 7, 9, 10이 미각입니다. 7, 9, 10이. 그래서 시각과 후각과 청각은 순수한 감각, 미각을 제외한 감각 세 가지를 생각을 하시고 1번, 2번, 8번을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수한 운동신경은 3, 4, 6번은 눈알이에요. 눈을 돌려주는 신경, 안구의 움직임이 3, 4, 6. 자, 그 다음에 어깨의 움직임을 해주는 것이 11번 어깨 움직임.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11번. 눈알, 어깨. 자, 그 다음에 혀에 움직이는 것이 12번입니다. 눈알, 어깨, 혀. 이렇게 해갖고 암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세 가지를 하는 것이 바로 순수한 운동신경이다. 나머지 5, 7, 9, 10을 그냥 5, 7, 9, 10 나머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1, 2, 8, 3, 4, 6, 11, 12는 의미를 생각하시고 5, 7, 9, 10은 모터도 있고 센소리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경의 성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좀 더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방금 얘기한 신경의 성분은 이퍼런트하고 어퍼런트입니다. 바로 모터하고 센서리라는 거죠. 하나는 끝냈어요. 그런데 신경의 성분은 총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너럴 스페셜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소매틱 비셀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퍼런트 어퍼런트인데 이퍼런트 어퍼런트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너럴 센서라는 먼저 설명드리면 제너럴 컴포넌트하고 스페셜 컴포넌트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각이나 청각, 평형감각 등 특수 감각 기관을 통해서만 받아들이거나 특별한 감각.
그럼 반대되는 일반은 촉각이나 통각 같은 몸 전체의 대부분에는 일반 감각은 주로 제네럴, 특별한 감각일 경우는 스페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인두구비, 브레이키얼 아치 같은 특정한 발생학적 구조에서 기원돼. 우리가 발생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두구비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브레키알 아치 인두구비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냥 여기에서 발생한 것이 스페셜 컴포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매틱하고 빗살이라는 말인데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을 내장과 그 밖의 구조로 나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장은 빗살알이고 그 다음에 피부 근육 관절을 지배하는 건 소매틱인데 참 애매합니다. 눈, 코, 입에서 어디가 내장하면 여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베이거스 너브를 제외하고는 얼굴은 뭐가 내장인지 말하기 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퍼런트하고 이퍼런트가 있는데 어퍼런트는 말초신경에서 중추신경계로 간다. 센소리죠. 이퍼런트는 모터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조합을 할 수 있어요. 제네럴 소매틱 이퍼런트, 제네럴 소매틱 어퍼런트, 스페셜 소매틱 어퍼런트, 스페셜 소매틱 어퍼런트, 스페셜 비세럴 어퍼런트 이퍼런트. 되게 복잡하네요. 지금 총 가지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일반, 제네럴, 몸, 소매틱, 날, 이퍼런트. GSE. 자, 영어로 하겠습니다. 제네럴 비세럴 이퍼런트, 제네럴 비세럴 어퍼런트, 제네럴 소매틱 어퍼런트, 스페셜 소매틱 어퍼런트, 스페셜 비세럴 어퍼런트, 스페셜 비세럴 이퍼런트. 그래서 총 7가지 구성 성분으로 되어 있다. 원래는 경우의 수로 따지면 더 있어야 되지만요. 자, 그래서 이 미드브레인하고 폰스하고 메듈라의 각 부분의 것을 설명한 거야. 각 부분에 있는 거. 자, 그럼 1번하고 2번은 없죠. 1번하고 2번은 이제 크레니얼 너브 강론에 들어가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은 일반 내장 성분 GVE 같은 경우는 중간내에는 이 부분도 있지만 다리 내에는 이 부분도 있고 아니군요. 다리 내 이 부분도 있고 숨내 상부에도 있고 부분에 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뭔지는 각각의 성분에 해당되는 것을 각각의 크레니얼 너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뇌신경의 외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지 외형을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뇌신경이 사용되는 통로를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뇌신경의 성분을 3가지를 가지고 조합해서 성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뇌신경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